이무 아이기스, 사보, 에이스, 카이도우, 빅맘이 대치하는 와중에 엄청난 폐왕색 패기를 뿜어내며 누군가가 나타났고 그 인물은 샹크스로 밝혀집니다. 샹크스는 이들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뒤 마침내 이무라는 존재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고, 샹크스는 저것이 세계정부의 왕 이무, 이 위압감은 무엇인가, 실로 거대한 벽에 막힌 듯한 기분이 드는군 이라고 중얼거렸고, 아이기스는 빨간머리 샹크스, 집요한 남자로군. 이미 신체는 한계점을 넘어섰다. 언제 죽는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터. 제아비 갈링도 저런 집요함은 없었는데 말이야. 목숨까지 걸어가며 세계정부에 대항하는 게 이해가 가질 않는군. 설마 해적왕 골드로저의 영향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샹크스는 이무와 아이기스를 바라본 뒤 아이기스가 타 근위병과는 분위기 자체가 틀렸으며 느껴지는 패기 또한 오로성조차 능가했기에 저 사내가 샴록이 말한 그 남자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샹크스는 이무, 에이스 등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 레드포소에서 부상을 치유하고 있었고, 빨간머리 해적단의 앞에 샴록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샴록은 빨간머리 해적단을 공격하기보단 샹크스와 대화를 나누길 요청했고, 샹크스가 이를 수락하며 샴록은 곧바로 레드포소에 승선합니다. 샴록은 레드포소에 탑승한 이후 쓰레기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건가? 천룡인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것은 물론 이 녀석이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 역시 권력으로부터 나오거늘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인가? 빨간머리 샹크스, 일탈을 멈추고 돌아와라. 결국 최종적으로 세계의 정점에 서는 건 세계정부다. 밀짚모자 루피 역시 해적왕 로저와 같은 최후를 맞이할 뿐이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와인 한 잔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말이 좋아에 방문하였을 때도, 갈링이 내게 회유했을 때도, 네 녀석이 회유했을 때도 내 대답은 변함없이 거절이다. 쌍둥이라면 누구보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녀석이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려고 대화를 요청한 건 아닐 테고, 샴록 네 본심을 말해라. 라고 말했고, 순간 샹크스의 폐왕색 패기가 요동치며 샴록은 얼굴이 저릿저릿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샴록은 미소를 지으며 타고난 재능이로군 샹크스. 재능만 본다면 이 녀석이 나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 폐왕색 패기가 유독 강한 녀석은 극소수이니 말이다. 라고 말하며 샹크스의 재능만큼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말하며 샹크스를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기량적으로 샴록이 우위에 선 듯한 기류가 레드포소 전체를 감쌌고, 샹크스 역시 그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으며, 샴록이 변덕을 일으켜 빨간머리 해적단을 공격한다면 전력이 온전치 못한 빨간머리 해적단과 부상 입은 자신은 샴록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조금은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샴록이 먼저 입을 떼며 나의 목표는 피거랜드 가문의 부흥이다. 네로나 가문은 이무님을 필두로 하여 오로성들조차 알지 못하는 극비의 인물인 누군가와 함께 세계정부를 설립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며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었지. 나 역시 피거랜드 가문의 부흥을 주도하며 네로나 가문의 버금가는 강력한 세력으로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다. 피거랜드 갈링성과 나 둘의 힘으론 버거운 일이겠지. 하지만 샹크스, 이 녀석이 돕는다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네로나 가문과 대등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지 몰라도 에단 바론, 토프먼, 마커스, 제이 가르시아, 셰퍼드 가문 정도는 충분히 능가할 수 있을 거다. 샹크스, 이 녀석의 재능과 피거랜드의 세력이라면 이 녀석이 해적으로서 저질렀던 모든 과거를 청산시킬 수 있다. 이 전쟁이 끝난 후 결국 너와 나는 손을 잡게 될 테지. 밀짚모자가 주도하는 혁명은 결국 실패할 테니 말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목표를 밝히며 샹크스에게 협력을 요청하였고, 샹크스는 단칼에 샴록의 제안을 거절하며 핏줄은 같지만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관은 다른 모양이군. 피거랜드 샴록, 내 대답은 언제나와 같다. 라고 말했고, 샴록은 피식 웃음을 지으며 그 정도 답은 예상했다고. 하지만 결국 넌 나의 장기말이 될 운명이다. 그럼 다음에 보자고 동생아. 라고 말한 뒤 레드포소에서 빠져나갔고, 샹크스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며 피거랜드, 원치도 않은 핏줄이 신뢰를 흐릿하게 만드는군. 하지만 문제없다. 나의 신념은 확고하니. 라고 중얼거립니다.
샴록은 샹크스와 대화를 마친 뒤 레드포소에서 빠져나왔고 곧바로 임무를 지원하러 가는 것이 아닌 성지 마리조아의 잔해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샴록은 성지 마리조아가 무너진 틈을 타 오로성조차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임무만의 공간인 환상의 방 내부에 들어선 이후 이곳이 천룡인에게조차 허락되지 않은 금단의 공간이라고 말하며 환상의 방 내부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거대한 감옥과 같은 공간을 확인한 뒤 이 감옥이 그분이 감금되었던 곳인가 충분하군. 배신의 동기는 개국 공신 취급을 받으며 세계의 정점에 선 오로성과 달리 그 남자는 900년이란 시간 동안 박해당했으니 말이야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참록은 곧바로 허의 옥자로 향한 뒤 허의 옥자에 착석하며 언젠가 내가 하늘 위에 서겠다. 그 시간은 반드시 오게 될 터. 세계 정부조차 감당하지 못한 폭풍이 밀려온 지금 900년간 고고히 지켜져 왔던 천좌의 주인이 바뀌게 될 터. 이무, 밀지모자 루피, 검은 수염 티치, 천좌의 주인이 될 자격을 갖춘 녀석들, 놈들이 모두 무너지게 된다면 나에게도 분명 기회는 올 테지 라고 말하며 각오를 다진 듯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정면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샴록은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하데스의 능력을 사용한 뒤 허의 옥자를 통째로 어둠과 같은 무언가로 흡수합니다. 샹크스는 샴록과 대화를 마친 뒤 곧바로 이무와 아이기스에게로 향했고 엄청난 폐왕색 패기를 발현하며 이들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연이은 강자들과의 결투를 치르며 과거보다 더 성장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카이도우는 샹크스의 패기를 보며 빨간 머리 과거보다 훨씬 거물이 되었군 이라고 생각하며 샹크스가 과거 정상결전이 일어나기 직전 자신을 막아섰던 그 시절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맘마 저 정도의 패기라면 전성기 시절인 뉴게이트 로저를 뛰어넘었을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했고 아이기스 역시 샹크스의 패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며 천천히 샹크스에게 다가간 뒤 피거랜드 가문의 왕자였던 당신이 갓벨리 사건에 휘말리며 로저의 적단에 귀속되었고 그 결과 당신은 세계정부의 적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운명이군요. 샴록과 함께 세계를 호령할 세계정부의 귀중한 전력이 될 인재였는데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아이기스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느끼며 세계정부에 이런 강자가 있는지 몰랐군. 900년간 세계를 호령한 집단인데 예상치 못한 강자가 계속하여 튀어나오는 건 당연한 건가? 하지만 기나긴 시간의 독재도 이젠 끝일세. 자네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니카는 다시 한번 세상에 나타났다네. 밀지모자 루피, 한 번의 패배로 좌절할 녀석이 아니야. 세계는 다시 한번 격변을 맞이한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그리폰을 뽑아들었고 이무는 샹크스를 바라보며 확실히 기세가 남다른 놈이군. 하지만 타락한 변질자에 불과하다. 감히 세계정부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라고 말하며 폐왕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샹크스는 하마터면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자신의 혀를 살짝 깨물으며 정신을 다잡은 뒤 공포로 얻은 충성과 피로서 지배한 군주는 결국 초라한 결말을 맞을 뿐이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이무에게 달려갑니다. 미호크가 나스주로의 앞에 나타나며 테이톤의 죽음을 막아보려 했지만 나스주로가 순식간에 테이톤을 마무리 지었고 미호크와 나스주로는 잠시 대치 상태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이미 저 거대한 고래는 죽었고 여전히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군 이라고 말하며 흑도요루를 뽑아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스조로는 아쉽지만 이 녀석을 상대할 시간은 없다. 니놈은 이미 내게 패배한 패자, 그 후 특별한 성장도 이뤄내지 못한 이 녀석에겐 흥미가 생기질 않는군. 내 상대는 오직 도신 류마와 롤로노와 조로 둘뿐이다 라고 말하며 초대기차를 칼집에 집어넣으며 굳이 미호크와 격돌하는 것이 아닌 대형을 갖추며 루피를 추격하거나 이무의 명령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호크 역시 무리하여 나스조로를 쫓을 이유는 없었기에 우선은 흑도요루를 칼집에 다시 집어넣은 뒤 나스주로 언젠간 다시 붙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땐 반드시 이 녀석을 베어주지 라고 말하며 돌아섰고 나스조로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며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고 워큐리가 쌍디에게 패배하여 쓰러진 것을 확인한 뒤 우선은 워큐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한편 미호크는 공중에서 강력한 패기들이 격돌하는 것을 확인한 뒤 자신이 싸워야 할 무대는 따로 있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나스조로는 워큐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곧바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피터, 세턴, 마스에게 연락하였고 우선은 피터와 연락이 닿습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이모님께서 밀짚모자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아직 밀짚모자 루피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군. 현재 워큐리는 리타이어된 상태이며 세턴은 여전히 연락이 닿질 않는군. 이라고 말했고 피터는 로저의 적단의 간부들이 나타나 대치 중이다만 이들은 겐타이에게 맡겨두어도 충분할 것 같군. 우선 집결하여 상황을 살피며 밀짚모자 일당을 토벌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현재 마스는 롤로노와 조로와 대치 중이다만 누군가가 난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피터와 나스조로는 레드라인 근처의 섬에 집결하였고 워큐리는 쓰러진 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성이 집결함에 따라 하늘이 흐려졌으며 해역 전체에는 스산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